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파 입문 시리즈 오늘이 3편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인간 행동, 2편에서는 가치와 한계 효용, 그리고 오늘은 시간입니다. 오늘 목표는 하나인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문장 하나를 꽂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아끼느냐의 문제다. 자, 시작해 볼게요. 1편에서 뭐라고 했었죠? 경제학은 물건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방식을 보는 거다. 2편에서는 가치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고, 가격은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의 거래가 만들어낸 경계선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편에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이 희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희소성의 뿌리가 뭘까?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선택해야 하고 포기해야 하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시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시간 위에서 벌어집니다.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투자하는 것도 다 시간이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은 뭐가 다르냐? 사과를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돼요. 휴대폰이 망가지면 바꾸면 되죠. 심지어 돈도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못 바꿉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죠. 리셋 버튼, 타임머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시간의 잔인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경제학에서 제일 특이한 재화입니다. 1화에서 말한 경제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사람에게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희소해야 한다. 시간은 필요하죠. 필요 수준이 아니라 없으면 끝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곧 죽는 거니까요. 우리가 무한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경제재예요. 근데 경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재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을 궁극의 자원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석유라든지 금, 철, 구리,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근데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원, 리소스는 물질이 아니라 시간이다. 왜냐면 그 물질들이 우리에게 쓸모 있는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땅속에 금이 있어요. 근데 그냥 땅속에 있다고 금괴가 되는 게 아니죠. 캐야 됩니다. 장비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고 정제하기도 하고 운반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다 시간이죠.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석유는 땅속에 있다고 우리가 바로 주유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시추도 하고 정제하고 운반하고 저장하고, 이 모든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게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자원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고정된 창고처럼 생각해요. 지구라는 창고에 금이 몇 톤 있고 석유가 몇 배럴 있고 우리가 그걸 계속 꺼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죠. 지구는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크고, 우리가 지금 쓰는 건 거대한 그 덩어리에서 극히 일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술이 발전하면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쓸모 있는 형태로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게 지구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철은 지구에 많죠. 그리고 금은 적을까요? 아니잖아요. 사실 철도 금도 지구 어딘가에는 엄청나게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뽑아내고 가공할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하나 짓는다고 칩시다. 집을 짓는데 돌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구에 돌이 없어서가 아니죠. 걱정하는 거는 일단 돈이 충분할까? 인력은 충분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즉 결국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무서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 알고 보면 너무 직관적인 거죠. 기회비용이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약속을 잡으면 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뭐 운동이라든지 공부,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날아가죠. 그게 기회비용입니다. 돈으로만 생각하면 헷갈리죠. 이거 3만 원이네? 싸네. 근데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3만 원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썼던 그 시간을 다른 데 썼다면 얻었을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결국 시간의 비용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생산은 뭐냐? 생산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물질을 시간을 들여서 재배열하는 거죠. 밥 한 공기, 쌀이 그냥 밥으로 변합니까? 아니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전부 시간이죠. 커피 한 잔을 예로 들게요. 커피콩이 그냥 라떼가 되진 않죠. 재배도 해야 되고 로스팅, 추출, 그렇죠? 부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환하느냐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시장과 가격은 우리에게 어디에 시간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알려주는 신호가 돼요. 자,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계속 고갈된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현재 기술로 봤을 때 비싸거나 어려워 보이면 사람들은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든다에 더 가까운 거죠.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르면 끝났다고 말해요. 근데 가격 상승은 종종 반대 신호거든요. 여기에 시간을 더 투입하면 돈이 된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기업이 달려들고 기술이 붙고 결국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쫑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시장은 시간 배분 장치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 얘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그 내용, 바로 시간 선호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화폐 파트로 가면 핵심 엔진처럼 계속 등장하는데, 시간 선호는 간단히 말하면 같은 만족이라면 사람은 보통 나중에보다는 지금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내가 1년 뒤에 뭐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오늘 받으면 오늘부터 쓰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봅시다. 선택 A는 지금 10만 원을 받느냐, 선택 B는 1년 뒤에 10만 원을 받느냐. 대부분은 A를 선택하죠. 그게 시간 선호가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로 현재를 선호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지금 10만 원이 좋고 누군가는 1년 뒤 12만 원이면 기다리겠다. 누군가는 1년 뒤 뭐 20만 원이면 기다리겠다. 이렇게 갈리죠.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삶의 구조, 안정성,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화 시스템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왜 어떤 사회는 장기 투자가 되고 어떤 사회는 단기 쾌락이 강해지는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인간이 시간을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가가 있고요, 노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가란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이라서 하는 것, 그냥 좋아서 하는 것, 산책, 음악, 친구 만나기, 게임, 여행. 자, 그럼 노동은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위해 참는 것. 자, 물론 여기서 뭐 반론이 나올 수 있죠. 나는 일이 좋은데요? 자, 그럼 그 부분은 여가 성격이 섞인 거예요. 사람은 한 활동 안에서도 이렇게 여가와 노동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은 여가와 노동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여가만 하고 싶지만 여가만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죠. 근데 또 반대로 노동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가를 간혹 하죠, 가끔씩. 즉 인간의 경제 문제는 결국 매일매일 이 질문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쉴까?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 움직일까? 이게 아주 미세하게 쌓이면은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한 사회를 만들고 그 문화와 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 시장에서 거래를 몇 번 하죠?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택시도 타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미래의 나와는 하루에 수백 번 거래하는 거예요. 늦잠을 잘지 아니면 운동을 갈지, 그리고 뭐 공부를 할지, 유튜브를 볼지, 야식을 먹을지, 투자를 할지, 이게 전부 지금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그러니까 미래의 아리팍에게 계속 뭔가를 팔고 뭔가를 사고 하는 거래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 하려고 하면 너무 귀찮죠. 근데 운동을 하면 미래의 아리팍이 건강과 작은 성취감을 얻게 돼요.
현재의 내가 이 편안함을 팔고 미래의 아리팍이 건강을 주는 거래입니다. 자, 밤에 라면 먹고 싶죠. 자, 근데 라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일 얼굴 붓고 아침에 컨디션이 박살나죠. 현재의 내가 쾌락을 사면 미래의 내가 피로를 받는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경제학 전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늘리느냐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노동은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행위죠. 우리가 갖고 싶은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비트코인과 같은 재산은 미래 시간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자본은 시간을 우회 생산으로 바꿔서 생산성을 올리는 장치가 되는 거고, 기술은 뭐예요?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결과를 내는 장치인 거죠. 에너지는 뭐예요?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장치인 거죠. 교환과 무역은 서로의 시간 낭비를 줄이는 장치, 화폐는 시간을 저장하고 교환하는 장치, 시장, 마켓은 시간이 어디로 가야 효율적인지 알려주는 신호체계,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시간 배분을 가장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사회 구조인 거죠. 자, 재밌죠? 오늘 영상의 한 줄 요약은 이거예요. 모든 희소성의 뿌리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지구에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은 막 여기저기 많은데 우리가 그걸 쓸모있는 형태로 바꾸는 시간이 부족해서 희소성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니까 기회비용이 생기고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자, 경제 뉴스 한번 봅시다. 물가가 올랐다, 원자재가 부족하다, 공급망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시간의 병목인 거예요. 어떤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거나 의사결정이 계속 지연되거나 전부 시간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시간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제인 노동, 소유권,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시리즈 3편 시간편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리팍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